네, 안녕하십니까 학부모님 여러분. 지금 촬영하고자 하는 영상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윈터스쿨에 대한 얘기입니다. 지금 학생들의 관심도 높고 부모님들의 관심도 윈터스쿨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러 가지 이제 고민들이 있으시죠. 윈터스쿨을 가야 되냐, 그 고민부터 해서 윈터스쿨을 가게 되면은 어디로 가야 되느냐, 이런 여러 가지 정보들을 취합하거나 아니면 이미 결정을 내렸거나 앞으로 또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고민 중에 있는 그런 시기입니다. 일단 윈터스쿨을 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부분인데 학년별로 나눠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예비 고3입니다. 이제 수능이 1년이 채 남지 않았죠. 그 윈터스쿨은 필수적인 선택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윈터스쿨은 학원을 의미할 수도 있고 아니면 본인이 아주 타이트하게 공부할 계획을 세워서 체계적으로 진행하는 그 시스템을 얘기할 수도 있는데 개인이 그러한 시스템을 갖추고 그 다음 시스템을 가동하기에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전자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학원에서 얘기하는 윈터스쿨을 과연 가야 되는가 여기에 대한 이제 고민을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일단 예비 고3은 중요한 시험이 이제 1년도 안 남았기 때문에 필수적인 선택입니다. 내신을 지향한다 이런 학생들은 갈 필요가 없지만은 이 영상을 듣는 학생들의 대부분이 정시를 지향하는 학생이라면은 윈터스쿨은 필수적입니다. 배수진을 치고 공부에 집중해야 되는 시기이고 그 결과가 학생 인생 또 대학 진학에 미치는 영향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시기다. 또 개학을 하게 되면은 공부를 집중적으로 해서 실력을 올릴 수 있는 시간들이 또 기회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겨울방학 2달은 아주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런 고민이 있겠죠. 우리의 특성상 윈터스쿨을 보내는 게 유리한가 유리하지 않은가 이런 부분인데 일단 의지가 약한 학생이다 이렇게 하면 무조건 가야 되고 그 다음 공부 의지가 강하다 이런 학생은 어떻게 하는가 이런 부분인데 공부 의지가 강한 학생일수록 윈터스쿨이 더 도움이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가끔 공부 의지가 강하고 본인에 대한 통제력이 있는 학생은 혼자 해도 되지 않는가 이런 오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공부 의지가 강한 시기에 성과로 이어져야 됩니다. 그 성과로 이어지지 않게 되면은 학생이 지쳐버리게 되고 2달이 지난 다음에 본인은 공부 의지는 강하고 생활을 열심히 했지만은 본인이 얻은 성과물이 미미하다. 특히 3월 모의고사가 있겠죠. 3월 모의고사 있었던 본인의 노력 대비 성과물이 미비하다. 내지는 미진하다. 불만족스럽다. 이렇게 할 때는 본인이 크게 좌절을 하게 됩니다. 공부 의지가 약하기 때문에 윈터스쿨에 오는 것이 아니고 공부 의지가 강한 학생은 좋은 시스템에서 교육을 받게 되면 성과가 2배, 3배로 높게 나오기 때문에 의지가 강한 학생일수록 윈터스쿨이 도움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예비 고1입니다. 예비 고1은 특목고를 진학한다 이렇게 하면 윈터스쿨은 불필요합니다. 특목고 개개의 학교마다 특성들이 있습니다. 그 특성들을 파악해서 개별적으로 준비하는 과정들이 있으니까 그 학생들은 윈터스쿨이라는 일률적인 과정에 오지 마시고 본인이 진학하고자 하는 고등학교 특성에 맞는 과정을 이행하면 되는 겁니다. 다만 일반고 진학생 경우에는 필수적입니다. 일반고 진학하는 학생은 주 목적이 내신을 높게 받겠다 이런 목적으로 가는 것이고 수능을 주 목표로 삼겠다 이런 경우는 오히려 드물죠. 일반고 경우에는 겨울 방학 동안에 1년 과정을 마쳐놔야 됩니다. 1년 과정을 마쳐놓지 않으면 내신 때는 시간이 쫓기게 됩니다. 2달 동안 1년 과정을 마쳐두고 미리 선행학습을 한 다음에 내신 다가왔을 때 부담을 줄여줘야 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학생 개인이 자기 억제력이 강하다 이런 학생일수록 윈터스쿨이 효과적입니다. 또 자기 억제력이 약하다 이렇게 하면은 억지로라도 시간 확보를 해야 되는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어느 쪽이든 윈터스쿨을 들어와서 2달간 집중적으로 공부를 한다면은 성과는 높게 나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예비 고2입니다. 예비 고2는 아직은 내신을 포기하면 안 됩니다. 내신은 고2 1학기까지는 열심히 하고 2학기로 올라가는데 내신이 불리하다 이렇게 하면 그때는 수능으로 전환을 강하게 해야 됩니다. 자, 현재 시점에서는 내신에 집중해야 되기 때문에 아까 예비 고1과 마찬가지로 미리 공부를 해두면은 내신을 공부할 때 부담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내신 성적을 높게 관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동안에 내신 성적이 부족하다 할지라도 우상향하는 곡선을 만들어낼 수 있으니까 그런 학생들은 꼭 윈터스쿨에 와서 2달 동안 집중적으로 학습을 해서 내신에 있어서 획기적으로 변화를 주는 쪽으로 여러분들 계획을 하고 실천을 해야 됩니다. 그럼 윈터스쿨이 이제 한 달 정도 남았습니다. 한 달 정도 남았는데 윈터스쿨 입소 전에 어떤 부분을 준비하면 좋겠는가 이런 부분인데 준비란 부분이 막연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이것도 학년별로 나눠보겠습니다. 예비 고3. 예비 고3이 윈터스쿨 온다 이렇게 하면 일단은 정시를 준비한다. 정시 파이터인 경우를 전제로 한 얘기입니다. 약한 과목, 싫은 과목. 예컨대 국어가 약하다. 국어 중에 비문학이 약하다. 또는 수학이 2가 약하다. 이렇게 하면은 많이 보지 마시고 그 중에 하나만 선택하세요. 하나만 선택해서 그 과목만 한 달 동안 집중적으로 좀 하고 오십시오.
또는 사탐이나 과탐 중에 한 과목을 선택하십시오. 지금 말씀드리는 거 싫은 과목, 약한 과목, 사탐이나 과탐 이 지금 나열한 것 중에 2개를 하지 마시고 하나만 하세요. 하나만. 왜 이제 하나만 하라고 하는가 하면은 학습법이 여러 과목을 동시에 하게 되면 실력이 붙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가장 불편을 느끼는 과목이나 아니면은 본인이 한 달 동안에 정복할 수 있는 과목 이 중에 택일을 해서 집중적으로 공부를 하되 공부하는 방법은 유명한 인강들이 있을 겁니다. 아주 유명한 선생님들 인강이 있으니까 그 부분으로 실력을 다른 과목처럼 높여두고 그 상태로 학원에 오면은 저희들이 고르게 이렇게 교육을 시키면은 전체적으로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일단 심하게 약한 과목 있게 되면은 다른 과목에 지장을 주니까 그 부분을 보완하고 오시라 그런 얘기입니다. 더 주의적으로 말씀드리면은 한 과목만 하고 오세요. 한 과목만. 정시를 준비한다 이렇게 하면 준비할 과목이 5개죠. 국어, 영어, 수학, 그다음 과탐 2과목 또는 사탐 2과목 이렇게 되니까 그중에 한 과목을 집중적으로 여러분들이 마스터에 가깝게 한 달 동안 해오면은 4과목밖에 부담이 안 남기 때문에 하나하나 이렇게 정복해 가라 그런 얘기입니다. 이런 학습법을 굳이 이제 표현하면은 도장 깨기 학습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여러 과목을 전체로 하는 것은 학습의 에너지가 분산이 되고 집중도도 떨어지기 때문에 정복이 안 되는 겁니다. 그 부분을 거듭거듭 강조를 해드립니다. 그 다음 예비 고1입니다. 예비 고1, 2는 학교 생활을 충실하게 하면 됩니다. 즉 내신을 집중하십시오. 집중하시고 윈터스쿨에 진입한다, 입소한다 그 전까지 할 게 특별히 없습니다. 그냥 학교 생활 열심히 해서 내신을 평소보다 조금 더 에너지를 쏟아서 관리를 하겠다 이런 생활 태도를 유지하고 오시면 됩니다. 그 다음 우리 베리타스 S의 윈터스쿨의 주요 목적입니다. 저희들이 썸머스쿨에서 학생들 아주 폭발적인 반응을 얻었습니다. 다른 학원에 가시게 되면은 과목에 대한 지식을 전달하지만은 저희들은 공부 방법을 바꿔주게 됩니다. 아주 효율적인 방법으로 새로운 방법으로 본인들이 납득할 수 있는 방법으로 공부 방법을 획기적으로 개선을 시켜주기 때문에 썸머스쿨을 경험했던 학생들이 다시 윈터스쿨에 지금 90% 이상이 재지원을 한 상태입니다. 그런 만큼 우리의 방법 효율적이다 이런 부분에 확신이 있으니까 염려 마시고 오시되 저희들의 주요 목표는 1차적으로는 공부 시간을 확보해야 됩니다. 공부 시간이 아침 9시부터 저녁 10시까지는 확보하되 효율적으로 그 시간을 운영할 겁니다. 공부 시간이 확보가 돼야 공부 집중이 한 생활 습관이 만들어집니다. 아직은 고1 학생이나 고2 학생이나 고3 학생이나 어린 학생들이기 때문에 공부에 집중하기 위한 생활 습관이 형성이 안 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 부분을 확보하는 것이 우선이고 두 번째로는 공부 생활 습관을 들인다. 공부 시간을 많이 확보했지만은 확보한 시간에 효율성이 떨어지면 이 역시 공부 안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하루에 10시간을 확보했는데 효율성이 2분의 1밖에 안 되면은 효율성이 높은 학생은 절반 정도밖에 공부 시간을 확보하지 않는 결과가 되니까 이런 부분 역시 학생을 지치게 하는 요소가 됩니다.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철저하게 배제를 할 겁니다. 즉 공부를 효율적으로 한다. 공부 방법에 대한 오류가 있으면 그 부분을 획기적으로 수정해 드리는 역할을 하게 될 겁니다. 결과적으로는 최상위권 학생들이 공부를 어떻게 하는가? 최상위권 학생들은 선천적으로 공부하는 방법을 깨달은 학생도 있고 우리 학원에 와서 그런 효과적인 방법을 깨달은 학생들도 있기 때문에 어쨌든 최상위권 학생들이 어떤 방식으로 공부를 하는가 이런 부분은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한 방식으로 2달 동안 공부를 하게 되면은 전국적으로는 국영수 최상위의 실력이 배양된 상태로 여러분 학교로 복귀를 하기 때문에 아주 희망찬 또는 활기찬 학교 생활로 이어지고 좋은 결과를 또 여러분들이 갖게 될 겁니다. 최상위권 학생들과 하위권 학생들의 공부 방법에 차이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제가 영상을 통해서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은 워낙 중요한 얘기이기 때문에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하위권 학생들의 공부 방식은 공부를 열심히 하겠다 이렇게 하면은 공부 시간의 양적 확보에 대한 우선 생각을 합니다. 수면 시간을 줄인다, 공부 시간을 늘린다 여기에 초점만 두는 것이에요. 근데 반면에 상위권 학생들은 공부 시간의 양적 확보보다는 공부 시간은 질적인 부분을 중요시합니다. 즉 휴식의 중요성이나 인식이 강해요. 충분히 쉬어야, 충분히 잠을 자야 내가 공부를 잘한다. 이 인식이 강한 겁니다. 여기서부터 출발이 달라져요. 하위권 학생들은 열심히 하겠다 결심을 지금 시기에는 할 수가 있죠. 수능이 끝났기 때문에 예비 고3은 열심히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면 수면 시간을 단축 들어가는데 상위권 학생들은 절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루에 10시간을 자더라도 14시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14시간을 내가 집중하겠다 이런 부분이 상위권 학생들의 기본적인 마인드이고 하위권 학생들은 4시간만 자야 되겠다. 그래서 20시간은 공부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결심을 하게 되는데 실천의 과정들을 보면은 4시간을 자게 되면은 하루 종일 졸리기 때문에 실제 공부 시간은 몇 시간 되지 않는 비효율적인 공부 방향이 이제 진행이 되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공부와 휴식의 경계선이 모호합니다. 상위권 학생들은
수업 시간에 집중하고 쉬는 시간에 쉬고 이렇게 하는데 하위권 학생들은 수업 시간에 소홀함이 있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쉬는 시간은 쉬고 수업 시간은 소홀하고 수업 시간에 소홀하다 보니까 집에 가서 공부할 분량이 늘어나고 이런 악순환에 빠지게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아주 중요한 얘기인데 하위권 학생들은 정신력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반면에 상위권 학생들은 육체적 컨디션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정신력이다 이런 부분이 담겨있는 그루기 즉 용기가 우리의 몸입니다. 상위권 학생들은 그 부분에 대한 인식이 있어요. 작심삼일이란 말이 상위권 학생들에게는 그다지 통용되지 않습니다. 하위권 학생들은 몸을 무리해서 공부 시간을 확보하기 때문에 그 결심이 오래 가지 못해요. 무리한 상태에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결국은 며칠 하지 못하고 지치고 다시 결심을 하고 다시 지치고 이런 부분이 반복되다 보면 본인에 대한 자신감도 떨어지고 자괴감도 생기고 본인에 대한 회의감도 생기기 때문에 휴식을 아주 철저하게 취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인식을 달리해야 됩니다. 그 다음 하위권 학생들은 생활 동선이 복잡합니다. 공부에 쪽으로 관심이 많아요. 게임, TV, 유튜브 등등입니다. 상위권 학생들은 생활 동선이 단순합니다. 공부하고 자고 휴식하고 이런 부분입니다. 그 휴식 중에는 본인이 좋아하되 공부에 방해가 안 되는 그런 취미생활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반면에 하위권 학생들은 공부에 방해가 되는 게임을 한다든가 유튜브에 자극적인 내용을 본다든가 이렇게 공부에 방해되는 휴식을 취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 하위권 학생은 공부는 혼자 하는 것이다 이런 인식이 아주 강합니다. 이 인식을 이제 다른 전문적인 용어로 표현하면은 자기주도 학습 이런 용어로 이제 쓰게 되는데 자기주도 학습은 공부 초기에는 전문가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간단한 요즘 이제 젊은이 사이에 유행하는 러닝이 있습니다. 러닝. 걸음 뛰는 거죠. 걸음 뛰는 것도 아주 자연스러운 동작이지만 걸음 뛰는 방법에 대해서 호흡법에 대해서 또 팔을 흔드는 방법에 대해서 배우게 되면은 훨씬 더 먼 거리를 수월하게 갈 수 있는 것인데 공부는 더더욱더 전문가 도움이 필요합니다. 자기주도 학습은 상위권 학생들이 더 철저하게 합니다. 이 학생들은 본인이 부족한 부분은 강의 도움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전문가 도움을 받은 자기주도 학습의 중요성을 아는 것이고 하위권 학생들은 전문가 도움 없이 나 혼자 하겠다 이렇게 되니까 학습에 대한 진척이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힘은 힘대로 들고 성적은 안 나오고 이렇게 되니까 쉽게 좌절하게 되는 그런 여러 가지 좋지 않은 이제 순환의 굴레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 다음 강사 개인에 대한 호불호가 강합니다. 어떤 선생님 나는 너무 좋아 이렇게 해서 그 과목만 열심히 한다든가 이런 부분이 있는데 상위권 학생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강의 내용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아주 강해요. 저 선생님이 나에게 필요한 지식을 전달하는가 이 부분에 초점을 두지 저분이 유명하다, 유명하지 않다 또 내하고 선호도가 맞는가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은 부차적으로 취급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위권 학생들은 여러 과목을 동시에 합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매일 앞부분만 하게 됩니다. 또는 쉬운 부분만 하게 돼요. 여러 과목을 동시에 해야 되니까. 반면에 상위권 학생들은 한 과목 집중 학습에 대한 인식이 있습니다. 이제 곧 수능에 대한 만점자들이 발표가 될 겁니다. 이번에 만점자들이 10명 이상이 나오리라 이런 이제 전망들을 하고 있는데 그 만점자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 만점자들이 한 과목에 대한 학습을 하는 인식들이 있어요. 실제로 한 과목을 쭉 합니다. 근데 오늘 9시부터 아침 9시부터 저녁 10시까지 수학원 문제집을 다 풀겠다. 또는 아침 9시부터 10시까지 국어 빅문학 문제집을 한 권을 풀겠다. 이런 트레이닝을 합니다. 그 트레이닝의 결과물은 어느 부분에 내가 약하다, 강하다 이런 부분들이 적나라하게 하루 만에 드러나요. 예컨대 영어를 기준으로 이 학생들이 오늘은 문법을 정리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면 문법 문제집을 하루 만에 푸는 겁니다. 하루 만에 풀다 보니까 가정법에 자꾸 틀린다 이렇게 하면 가정법을 또 모아서 또 계속 풀어요. 그럼 이 학생이 약점이 없어지는 겁니다. 반면에 하위권 학생들은 여러 과목을 동시에 하다 보니까 그런 경험이 없습니다. 어떤 부분이 약한지 어떤 부분이 강한지 여기에 대한 인식이 없기 때문에 본인의 보완점이 어떤 부분이다 여기에 대한 것도 파악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머리를 쓰지 않고 에너지를 가동하지 않고 자기가 쉽게 할 수 있는 부분만 계속 하니까 틀리는 부분은 계속 틀리고 맞히는 부분은 계속 맞히게 되고 그 맞히는 부분의 양이 많지 않게 되니까 성적의 변화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 평가에 대한 두려움이 하위권 학생에게 있습니다. 왜 두려움이 있는가 하면은 약한 부분에 대한 보완을 안 했다는 인식은 있겠죠. 반면에 상위권 학생들은 내가 약한 부분을 보완했으니까 이제는 결점이 없다. 내가 최강이다.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평가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요. 평가를 받고 그 결과물에 대해서 또 보완을 하겠다. 이런 마인드가 있기 때문에 평가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겁니다. 하위권 학생들은 공부에 대한 자발적 동기가 약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성과가 없으니까요.
힘들게 공부를 했는데 성과가 약하니까 동기가 생길 수가 없는 거죠. 반면에 상위권 학생들은 약점을 계속 모아가는 겁니다. 계속 모아서 해결하고 하기 때문에 상위권 학생들의 경우에는 당연히 공부에 대한 동기가 강할 수밖에 없죠. 이 공부에 대한 동기다 이런 부분들은 자생적으로 생기는 것이 아니고 성과가 생기면 동기가 강해집니다. 내가 1등을 해봤다 이렇게 하면 그 1등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열심히 할 것이고, 이번에 내가 평소에는 반에서 10등을 했는데 이번에 3등을 했다 이렇게 하면 그것도 자발적 동기를 증폭시키겠죠. 그래서 동기를 끌어내기 위해서는 성과를 내는 것이 급선무다 또는 우선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결국은 이런 최상위권 학생의 공부 방법을 흉내를 내야 됩니다. 또는 실천을 해야 됩니다. 인식을 바꿔야 되겠죠. 그 최상위권 학생의 공부 방법으로 바꾸자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1차적으로 중요한 부분이 수면을 충분히 쉬어야 됩니다. 저희들 윈터스쿨에 오면은 제일 강조하는 1번이 잠을 푹 자자입니다. 잠을 푹 자자. 우리가 윈터스쿨이 10시에 마치면은 학생들이 집에 돌아가고 씻고 이렇게 하면은 학부모님들이 12시 전에는 애들을 무조건 재워야 됩니다. 깨우는 시간을 통제하지 마시고 자는 시간을 통제를 하세요. 수면 시간을 7시간 이상을 자지 않으면은 낮에 공부 효율성이 떨어진다. 몸은 힘들고 공부는 되지 않는 상태가 지속이 된다. 이렇게 여러분들 인식을 해야 됩니다. 1일 최소 7시간 이상. 8시간 잘 수 있으면 훨씬 좋습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애가 씻고 자더라. 그리고 11시에 자서 아침 7시에 일어난다. 이렇게 하면 이게 너무나 좋은 겁니다. 이렇게 해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공부를 충실히 하고 일요일에 충분한 휴식을 취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 이제 부탁드리는 말씀이고, 그 다음 두 번째, 생활을 단순화해야 됩니다. 공부, 휴식, 수면. 공부, 휴식, 수면. 이렇게 세 가지만 해야 됩니다. 그럼 애들이 스트레스는 언제 푸는가 이런 부분인데 그거는 주말입니다. 주말은 무조건 쉬어야 됩니다. 중고생들의 공부 패턴이 잘못되어 있어요. 잘못되어 있어서 주말에 자꾸 공부를 하는데, 물론 학기 중에는 그렇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겁니다. 학기 중에는 학교를 가야 되니까 시간이 안 나니까 주말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것인데, 방학 중에는 주중 이용이 충분하기 때문에 주말은 쉬어야 됩니다. 우리 학원에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열심히 공부하고, 토요일은 본인의 공부한 부분이 얼마나 잘 됐는가를 평가하는 평가시험이 오전 중에 있습니다. 오전에 그러한 평가시험이 끝나면은 토요일 오후부터 일요일까지는 충분히 휴식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더라도 공부 시간은 충분합니다. 충분하고 그렇게 해야 스트레스 해소도 되고 재충전이 되기 때문에 공부의 리듬이 유지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도 여러분들이 또 학부모님들이 절대로 주말에 학생을 공부하는 쪽으로 모시면 안 됩니다. 그거는 주중을 망치기 때문에 주말에 공부를 하면 더 많이 하는 것이 아니고 주말에 공부 몇 시간 하는 부분이 주중에 몇 배를 망치기 때문에 주말 공부는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 수업 내용을 익히는 데 집중해야 됩니다. 저희 학원은 숙제가 없습니다. 숙제를 내지 않는 이유 또는 숙제를 낼 필요가 없는 이유. 숙제를 내지 않는 이유는 숙제를 내게 되면은 수업에 대한 집중도가 떨어져요. 선생님들이 한 과목만 이렇게 열심히 준비해서 수업적인 전달하는데 3시간을 그 3시간 전달한 내용을 본인의 머릿속에 넣는 게 중요한데, 숙제를 내주게 되면은 지엽적인 숙제를 하느라고 수업 내용에 대한 익힘이 부족하게 되는 겁니다. 이 부분은 피해가 너무 막심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숙제를 내주지 않고 다만 숙제를 대신하는 부분이 모의 시험입니다. 매일 시험을 보고 데일리 테스트를 봅니다. 그 다음 주말에는 주말 테스트를 보기 때문에 그 부분이 숙제를 충분히 대체할 뿐만 아니라 훨씬 더 효과적인 학습 방법의 일환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숙제를 내지 않고 강의 내용을 충실히 익히는데 집중하는 학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강의를 효율적으로 활용해야 됩니다. 공부 초기에는 강의를 적극적으로 수강을 많이 하고 고3의 경우에는 수능이 다가올수록 강의를 들을 필요가 없을 정도로 겨울 그 다음에 상반기 2025년 상반기까지는 필요한 강의를 집중적으로 많이 들어둬야 됩니다. 그래야 수능이 다가왔을 때 본인의 시간 확보가 더 많이 자유롭게 되니까 약점을 보완할 수 있는 시간이 될 겁니다. 그 다음 약점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 있어야 되고 적극적으로 보완을 해야 됩니다. 모든 시험은 실전처럼 봐야 되고 실전처럼 봐야 약점이 파악이 돼요. 예컨대 실전처럼 보지 않으면 실전에는 3분의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본인이 편하게 해서 5분의 문제를 풀었다. 이렇게 하면 이거는 3분으로 시간이 줄어들었을 때 시간 부족 때문에 틀릴 가능성이 높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공부 방향이 또는 두뇌의 사고가 그쪽으로 진행이 되게 되면은 시간이 없어 못 푸는 문제가 속출하게 되니까 본 시험에서는 크게 낭패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훈련을 저희 윈터스쿨에서 적극적으로 시키게 될 겁니다. 이 훈련을 결과로서 공부 방법이 핵퀴즈로 바뀌게 되니까 여러분이 공부 능력이다 이런 부분들이 다른 평면으로 이동을 하게 될 겁니다. 아주 큰 성과를
보게 될 겁니다. 저희 윈터스쿨에 오시게 되면은 저희들이 실제로 학원 시스템이 그렇게 가동이 됩니다. 일단 오시면은 3시간 집중적으로 강의를 듣게 됩니다. 저희들 학원은 특징이 한 과목을 쭉 합니다. 수학은 중요하고 양이 많기 때문에 수학은 매일, 오전에 매일 합니다. 그리고 국어, 영어를 하는데 영어도 열흘 동안 집중적으로 합니다. 예컨대 영어 문법을 한다. 문법을 일주일에 한 번씩 10회, 그러니까 2달 반 동안 하는 것과 열흘 동안 집중적으로 하는 것이 어떤 부분에 효과가 더 큰가 이렇게 봤을 때는 후자가 당연히 더 큽니다. 열흘 동안 집중적으로 문법을 하게 되면은 또 영어 공부를 하게 되면은 문법을 예를 들겠습니다. 열흘 동안 집중적으로 하게 되면은 어떤 부분이 약한가 어떤 부분이 강한가 이런 부분이 단기간에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그걸 전제로 복습을 통해서 그 부분을 보완을 할 수가 있는데 일주일에 한 번씩 하게 되면은 내가 어떤 부분을 잘하는지 어떤 부분이 약한지 이런 부분에 대한 파악이 불가능하게 됩니다. 국어도 마찬가지입니다. 국어를 비문학을 일주일에 한 번씩 2달 반을 다니는 것과 열흘 동안 계속 비문학만 집중적으로 한다. 이런 부분의 학습의 효과는 달라질 겁니다. 지금 말씀드린 그런 집중학습이 최상위권 학생들이 하는 공부 방식입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강의가 집중적으로 진행이 된다. 그리고 집중적으로 진행된 강의를 제대로 소화했는지를 1시간 동안 학원들의 용어로 치면 클리닉입니다. 클리닉인데 조금 달라요. 저희들은 수준별로 반을 재편성해서 선생님들이 개별적으로 과외 지도를 해줍니다. 그 한 과정이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1단계로 집중 강의, 2단계로 수준별, 맞춤별, 개별 과외식 수업, 그 다음 3단계로 자기주도 학습입니다. 우리 스터디 카페 학생들이 들어가서 본인들이 오늘 배운 내용을 복습하는 거죠. 그 다음에 그 다음날 오게 되면은 데일리 테스트를 보게 됩니다. 데일리 테스트까지 하게 되면 4단계가 되죠. 그 다음 데일리 테스트에 드러난 문제점을 저희 선생님들이 또 보완해 줍니다. 그럼 5단계가 돼요. 근데 이것만으로 또 부족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학생들이 하루 공부로 처리할 수 있는 양과 일주일에 처리할 수 있는 양, 한 달에 처리해야 되는 양에 대한 훈련을 달리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주일간 공부한 부분을 주말에 또 시험을 보죠. 시험에서 드러나는 문제점은 또 개별적으로 보완합니다. 그리고 과목이 끝나면은 종합시험을 보게 됩니다. 종합시험에 드러난 문제점을 선생님들이 또 개별적으로 보완하게 되니까 7단계 학습 시스템을 거쳐서 이 학생들이 공부에 대한 빈틈없이 학습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 7단계 어느 단계에 한 부분은 소홀함이 있더라도 학원에서 다 파악이 되게 되는 겁니다. 그 파악된 걸 전제로 학습을 진행하기 때문에 윈터스쿨을 거치고 나게 되면 학생들의 실력이 비약적으로 향상이 있게 됩니다. 그 다음 윈터스쿨 입학생 혜택입니다. 입학생 혜택인데 지방거주 또 원거리 통학 학생들이 있습니다. 예컨대 통학하는 거리가 1시간 이상이다. 이렇게 되면은 학원으로 오십시오. 학원으로 오시면 저희들 학사를 무료로 지원합니다. 1시간 이상 걸리게 되면은 통학이 1시간이다 이렇게 하면 외형적으로 1시간인데 저희 전문가들이 볼 때는 1시간 걸려 오게 되면은 공부 모드로 바뀌는데 1시간, 1시간 걸려 가게 되면은 수면 모드로 바뀌는데 1시간 이렇게 되면은 이 중요한 겨울 방학 2달을 하루에 4시간을 길바닥에 뿌리게 되니까 한 달로 치면은 120시간, 2달로 치면은 240시간. 이걸 10시간으로 하루를 10시간 공부한다로 환산하면은 한 달에 12일을 길어버리고 2달 24일을 길어버리게 되기 때문에 공부의 효율성이 떨어진다. 일단 양적 부분에 부족함이 생긴다. 그 다음에 확보된 시간의 효율성이 떨어집니다. 피곤하기 때문에 공부의 집중도가 떨어져요. 그래서 지방 학생들은 당연히 서울 오셔야 되고 그 다음 1시간 이상은 통학을 해야 되는 원거리 학생의 경우에는 학원의 학사를 조기에 지원하시면은 저희들이 배정을 해드리니까 그런 학생들은 꼭 학사로 들어오셔가지고 단체 생활을 하는 게 낫다. 다만 학사가 무료로 지원되니까 비용 부담에 대한 거는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 스터디 카페를 무료로 이용합니다. 스터디 카페 1시간 공부하게 되면 저희들이 작은 동기를 부여합니다. 1시간 공부를 하게 되면 장학금을 1시간당 2,000원을 지급하기 때문에 학생들에게는 작은 계기는 될 겁니다. 그 다음 성적 우수자 상위 30%에 대해서는 장학금을 지급하고 그 다음 복습 동영상도 제공을 하고 주요 과목에 대한 인강도 무료로 지원하고 주말 특강이 열리면은 주말 특강에 대해서 할인 혜택도 많이 제공해드리는 여러 가지 혜택들이 많이 있습니다. 학원에 오시면은 그런 혜택도 누리시고 경제적 비용 부담도 이렇게 많이 낮출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학원이자 윈터스쿨 시스템입니다. 그 다음 과목 선생님들과 상시 상담이 가능한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학사에 대해서 여러분이 궁금해 하실까봐 학사에 대한 사진을 좀 비춰드리겠습니다. 보통 기숙학원의 학사들은 한 방에 2명이나 3명이 이렇게 넣죠. 저희들의 기본 방침은 그렇게 넣으면 공부에 방해가 된다. 학생들이 공부를 하는 게 하루 종일 피곤한데 휴식에 문제가 생긴다. 이런 차원에서 1인 1실입니다. 1인 1실이고 화면에 보시는 대로 최고급 원룸입니다. 최고급 원룸이고 현재는 변호사 시험을 준비하고 행정고시를 준비하는 학생들이 사용 중인데 1월 달이 되면은 이 방들이 비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무료로 제공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학생관이 따로 있고 남학생관이 따로 있고 일단 학사에 들어오면은 다른 방을 오간다든가 이렇게 되면 저희들이 CCTV로 감시를 하고 그런 부분이 발각이 되면은 그때는 즉시 퇴실 조치를 취하기 때문에 관리에 대한 부분은 염려를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 다음 학사에 들어오게 되면은 휴대폰은 학사에 들어갈 때는 학원에 보관을 해야 됩니다. 이 학생들이 하루 종일 공부하고 나면은 보상 심리가 되기 때문에 심리가 생기기 때문에 학사 안에 들어가서 휴대폰을 오랫동안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차단하자 이런 부분이고 또 학사를 사용하는 학생들은 전자기기 제품을 가지고 오시면 안 됩니다. 예컨대 노트북을 가지고 온다 이런 부분이 있게 되면 또 휴대폰 대신에 보기가 훨씬 더 효율적인 노트북을 가지고 또 밤새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다 저희들이 차단해서 공부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적극적으로 조성하고 관리를 할 겁니다. 자, 여기 이때까지 이제 윈터스쿨에 대해서 개략적인 말씀을 드렸습니다. 의문 나는 사항이 있거나 하시면은 또 질문을 주시면은 댓글로 남겨주시면은 다음에 또 상세한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